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1만 제곱미터 미만 공공건축물에도 의무 선임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4월 28일 기계설비 신문에 보도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에 대해 1만이 미만 공공건축물 유지 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내달 고시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고시를 내달 중에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일부 부처 이기적 반대 입장 고수에 더 늦출 수 없다. 판단 중복 선임 허용 위한 합산 연면적 개념 적용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가 늦어도 내달 중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5년 만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행정예고안에는 연면적 1만이 미만의 공공시설물 등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건축물이 명시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입니다. 무엇보다 내달 고시가 이뤄지는 배경으로는 지난해 초안 마련 이후 일부 관련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공전함에 따라 더 이상의 고시를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후 1년 넘게 일부 부처와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을 위한 의견 청취를 꾸준히 시도했지만 해당 부처가 일률적인 법 적용 자체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만 고집해 아무런 진전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시설에도 체계적으로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에 빠른 고시를 주문했다. 재학생들에게 더 우수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제도가 교육기관 내부의 갈등으로 늦춰져선 안 된다는 의미다라고 합니다. 다만 국토부는 내달 고시안에는 현장 의견을 일부 감안해 중복 선임을 허용했다. 국무조정실이 현장 실정에 맞게 규제 내용을 합리화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복 선임의 범위를 유지관리자의 자격 등급 등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해 중복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중복 선임할 수 있는 합산 연면적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급 책임 유지관리자의 경우 선임된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의 총합이 일정 면적 이내라면 여러 건축물의 유지관리자로 중복 선임돼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 고급 책임 유지관리자, 중급 책임 유지관리자, 초급 책임 유지관리자도 합산 연면적 기준에 따라 중복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예고부터 실제 고시까지 큰 이견 없이 진행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일부 정부 부처와 협의를 했지만 조율이 되지 않아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예고를 준비하게 됐다며 늦어도 5월에는 행정예고를 시작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관련된 고시를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연면적 1만이 미만의 공공시설물을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교량 도로, 철도 등을 연결하는 구조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시설물, 터널, 산악, 지하 등을 통과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하수도 등의 시설을 위한 구조물입니다. 항만 선박이 정박하거나 하역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해상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댐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수력을 이용한 발전을 위한 구조물입니다. 건축물, 주거, 상업, 공공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로 주택, 학교, 병원, 사무실 등이 포함됩니다. 부대시설 위에 시설물과 함께 설치되어 기능을 보조하는 구조물로 예를 들어 교량의 진입로, 항만의 하역장 등이 있습니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교사대지, 체육장 및
실습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교사대지학교 건물이 위치한 부지, 체육장, 운동장 등 실습지 실습 및 체험학습을 위한 공간과 포함됩니다.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는 학습을 위한 교실, 체육관은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기숙사는 학생들의 숙소, 급식시설은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항목은 보다 구체적인 시설을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3.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지하역사 제3조 제1항 제1호 모든 지하역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지하역사는 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환승통로 등과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철도 역사를 의미합니다. 지하도상가 제3조 제1항 제2호 연면적 2000이 이상인 지하도상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지상 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도 포함되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이 이상인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정부청사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과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사는 정부청사 관리규정에 따라 수급 및 관리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관리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재산은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해 위탁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주거를 위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재산입니다. 이러한 재산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업무 효율성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청사 및 부속시설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청사 부속시설로는 회의실, 대회실, 민원실, 공무원 휴게실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복지관 등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향유를 위한 중요한 공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주택 및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등 공공의 주거 복지를 위한 시설.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이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복합시설 행정, 문화, 복지, 상업 등이 복합된 시설로서 예를 들어 복합청사나 문화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시설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공사, 주택공사 등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고시가 예고된 대로 시행될 경우 유예되었던 학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대부분이 선임 대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면적 대비 자격 선임으로 한 사람이 여러 기관에 선임될 수 있는 단점도 있어 시행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치되지 않았던 시설물에 추가 배치된다는 점에서 일자리의 확대는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